마을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기로 소문난 양반 선우는 그야말로 심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타인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했고 슬픔에는 따뜻한 손을 내밀었지요. 딱 한 사람, 이웃집 환규만 빼고요. 환규는 모든 면에서 선우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인물이었습니다. 학문에서는 늘 한수위였고 집안 재산은 매년 불어났으며 심지어 환규가 새로 지은 웅장한 사랑채에 기여하는 마을에서 가장 비싼 색을 자랑했습니다. 선우는 부러움을 억누르기 위해 매일 아침 심경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어느 가을 잔치날 모두가 선우의 온화함을 칭찬하며 자네 같은 군자가 있으니 우리 마을이 편안하네. 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선우의 속은 편치 않았습니다. 방금 환규가 조정에서 받은 새로운 관직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닦은 덕이 오히려 환규의 성공을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그날 밤 천둥과 번개가 요란한 폭풍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보기 드문 강한 비바람에 선우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초조하게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걱정했지만 그 걱정 속에는 이상하게도 이웃집 환규의 안위에 대한 염려는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선우의 집은 예상대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담장이 무너졌고 곡식을 보관하던 창고, 한쪽 지붕 내려앉아 젖은 쌀가마니들을 꺼내야 했습니다. 선우는 허탈한 마음으로 젖은 옷을 털었습니다. 이럴 때도 심사가 좋아야 진정한 군자인데 쉽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혹시나 환규의 집은 멀쩡할까 싶어 그의 집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환규의 집은 워낙 튼튼하게 지어져서 피해는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래야 마땅하지. 라고 되뇌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싸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환규의 새로 지은 사랑채 모퉁이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폭풍 후에 꺾인 큰 나뭇가지가 지붕을 덮쳤고 그 충격으로 값비싼 청기와 몇 장이 깨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환규는 흙투성이가 된 채 서 있었습니다. 손은 자신도 모르게 멈춰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고 뜨뜻미지근하며 숨쉬듯 빠르게 지나가는 기쁨의 불꽃을 느꼈습니다. 아, 저렇게 단단하던 집에도 흠이 가는구나. 선우는 자신이 느낀 감정의 소름이 돋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환규가 폐허 근처에서 돌아서다 선우를 발견했습니다. 환규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우님, 부르십니까? 심사가 아무리 좋아도 타인의 불행을 보면 사람이란 참... 선우는 황급히 표정을 다잡으며 환규에게 다가왔습니다. 환규는 선우의 순간적인 미묘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심사가 본래 착할지라도 속으로는 남의 불붙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이 아주 조금은 있다는 인간의 모순을 이야기할 때마다 선우와 환규의 일화를 인용했습니다. 그리하여 심사는 좋아도 이웃집 불붙는 것을 보고 좋아한다는 속담이 생겨났으니 인간의 내면은 복잡하고 이기적인 불꽃이 언제든 타오를 수 있다는 교훈이었습니다.